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적 대안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충북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적 대안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조사에 들어가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초안대로 대전에서 세종청사, 조치원 구간을 신설하고 오송에서 청주공항 노선은 향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됐다며 향후 국토부의 최적 대안 검토 추진은 충청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도심 경유 광역철도의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난 5일 확정 고시했으며 이 구간에 대해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놓고 조만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주장해온 충청북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의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행복청이 수행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7로 기존 충북선 활용 0.49보다 훨씬 높게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광역철도가 주변 지역과의 협력이 꼭 필수인 만큼 대전, 세종과 충분히 논의해 청주 도심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청주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 산하견 기능 집적화 등 13개 추진 과제도 설정해 제시했습니다. 기초지원연은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충북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시종 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2차 전지 관련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2차 전지 연구개발 허브와 선도 제조 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광역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회가 충북에서 개최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충북만이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SK텔레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인 누구백신 케어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백신 케어콜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누구가 전화로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는 이 서비스를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달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경제활동 목적으로 출국하는 도내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난 7일 경제활동 목적 출국자의 접종 승인 관련 업무가 질병청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해 접종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무지가 충북인 기업인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합니다.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도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감면 혜택 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적용되며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도내 산림재해 취약지역 50곳의 사방시설을 모두 조성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 평가단이 선정한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28곳, 계류보전 20곳, 산지 사방 2곳의 시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도 정밀 점검해 사방시설의 재해 예방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지난 1년간 고용을 확대하고 직원복지 개선에 노력한 20개 기업에 고용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고용 우수기업 신청을 받아 47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달 최종 2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고용우수 기업에는 최대 3,300만 원의 근로자 복지비가 지원되며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기업 육성시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천시와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2022년부터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각 지자체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영동군과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2021년 농촌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인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과 괴산군은 내년부터 국비를 포함한 583억 원을 투자해 주거 환경과 대중교통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각종 편의시설 확대와 보건, 보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충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2021 태국 온라인 충북 우수상품전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GDP의 52%를 수출이 주도하는 제조업 기반 국가로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기대가 큰 시장입니다.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진행되는 이번 상품전은 태국 현지 오프라인 샘플 전시장과 온라인 전시장을 동시에 연계해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40곳을 모집해 전시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신조로 지진안전과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5개 체험장에 20개의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체험관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4차례 운영하며 체험을 원하는 경우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